안녕하세요. 김 부장입니다. 연휴를 마치고 오랜만에 열린 우리 증시에 역대급 강세장이 펼쳐지고 있죠. 연휴 사이에도 여러 뉴스들이 나온 만큼 이제라도 어떤 종목을 잡아야 이 대세 상승장에 뒤처지지 않고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저는 이 거대한 시장의 주도 섹터로 원전 섹터와 함께 반드시 조선 섹터는 꼭 가지고 가야 한다고 꼽고 있습니다. 왜 하필 지금 조선주냐고요? 우리가 연휴를 보내는 사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향후 글로벌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42쪽짜리 중대한 문서를 발표했는데 바로 이게 미국의 해양 행동 계획이라는 문서입니다. 미국이 단기간에 이 거대한 인프라를 복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결국 우리 한국 조선업의 구조적인 기회가 드디어 열린 건데요. 이 판에서 가장 확실하게 잭팟을 터뜨릴 국내 기업, 오늘장 수익률이 말해주고 있기도 하지만 저 역시 단연코 하나오션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명확한 근거들을 핵심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짚어볼 점은 도대체 미국의 현실이 어떻길래 이렇게 다급하게 SOS를 치고 나섰냐는 겁니다. 현재 글로벌 상업용 조선 시장에서 미국의 점유율 과연 얼마나 될까요? 최근 10년 평균을 내봐도 0.3%가 채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2024년 기준으로는 0.04%라는 아주 충격적인 수치까지 떨어졌죠. 먼 바다를 나가는데 대형 원양어선 화물선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평균 3척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미국의 회계 감사원조차 공식 보고서에서 현재 미국의 조선업을 두고 거의 전면적인 붕괴 상태라는 아주 수위 높은 표현을 썼습니다. 경쟁력은 어떨까요? 배를 하나 만들려고 해도 한국이나 중국 같은 아시아 국가들보다 건조 비용은 무려 4배에서 6배나 더 든다고 합니다. 건조 기간도 몇 배씩 늘어지고요. 심지어 조선소 인프라를 들여다보면 2차 세계대전 시절에 쓰던 설비들이 아직도 돌아가고 있는 곳이 수두룩합니다. 가장 심각한 건 노동력인데요. 설비가 낙후되고 작업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기술자들의 이직률이 100%에 육박하는 조선소도 있을 정도니까요. 즉, 지금 미국의 조선업은 단순히 일시적인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산업의 뼈대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구조적인 붕괴 상태라는 점을 먼저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현실을 보여주는 아주 극단적인 숫자 2개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현재 미국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국제 무역 물통량의 무려 99%가 남의 나라에서 만든 배, 남의 나라 국적을 단 배로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남의 나라 중 가장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패권 경쟁국인 중국입니다. 중국은 지금 전 세계 상업용 배 톤수의 절반 이상을 혼자서 찍어내고 있습니다. 바다 위를 중국 배가 사실상 장악한 거죠. 반면에 미국은 어떨까요? 쓸만한 대형 선박을 만들 수 있는 조선소가 미 전역을 다 뒤져도 단 8곳밖에 되질 않습니다. 만약 미국과 중국 사이에 진짜 심각한 군사적인 갈등이나 무역 전쟁이 터져서 바닷길이 막혀버리면 천조국 미국조차 당장 물 건너를 배가 없어서 손발이 묶이는 끔찍한 사태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트럼프의 해양 행동 계획은 단순히 우리도 배 좀 잘 만들어서 돈 좀 벌어보자라는 가벼운 산업 정책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건 철저하게 국가 안보, 미중 전략 경쟁,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미국의 생존 전략 3가지가 하나로 결합된 아주 무거운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 연계 선박 등의 수수료를 매겨서 10년간 자그마치 1.5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한 2천조 원의 기금을 만들고 이 막대한 돈으로 자국 조선소를 재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국의 치명적인 딜레마가 나옵니다. 당장 2천조를 쏟아붓는다고 하루아침에 미국이 한국이나 중국처럼 배를 뚝딱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미 해군조차 우리 조선소 제대로 고치려면 앞으로 20년은 걸린다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42쪽짜리 보고서 안에 우리 주식시장을 뒤흔들 아주 결정적인 문장이 하나 들어갑니다. 외국에서 건조된 선박이 과도기적 역할을 할 수 있다. 미국 조선소가 완전히 살아나는 그 10년, 20년이라는 빈 시간 동안 당장 쓸 배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믿을 만한 동맹국인 한국 조선소를 징검다리처럼 가져다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냥 외교적으로 듣기 좋으라고 한 소리가 아니라 미국의 유일하고도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자, 그럼 이게 우리한테 왜 역대급 대박일까요? 처음에 마스카 프로젝트 얘기가 나왔을 때 미국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달러를 쏟아부어서 공장부터 지어야 되는 걸까? 미국이 우리를 필요로 한다는 거 굉장히 듣기 좋았지만 실제 실행을 앞두고서 까마득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실패하면 리스크가 크고 우리 기업들이 다 뒤집어 쓸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히나 그랬죠. 그런데 이 정책 때문에 그럴 부담이 확 줄어든 겁니다. 무리해서 미국에 갈 필요 없이 당분간은 그냥 하던 대로 우리 앞마당인 한국조선소에서 질 좋은 배를 만들어서 미국에 탁탁 납품만 하면 되는 그런 시장이 공식적으로 열린 거죠. 게다가 지금 미국이 당장 급하게 필요로 하는 쇠빙선이나 군수지원선 같은 특수선 물량들은 이미 기술력이 검증된 우리 동맹국 쪽으로 일감이 확 기울고 있다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판에서 누가 진짜 주인공이 될까요? 여기서 오늘 핵심인 하나오션을 봐야 합니다. 국내에 훌륭한 조선사들 많죠. 현대중공업은 상성과 대규모 상업조선에 압도적이고 또 삼성중공업은 해양 플랜트에 상당한 강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책의 핵심은 결국 안보입니다. 이 관점에서 하나오션은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오션은 막강한 LNG선 기술력에 더해서 군함과 잠수함을 만드는 군수 특수선 경험이 아주 풍부합니다. 무엇보다 그룹 전체 흐르는 방산 DNA를 사실상 무시할 수 없죠. 하나는 이미 미국 방산 네트워크 안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미 해군 함정 수리 사업 같은 전략 프로젝트에서 선두 포지션을 꿰차고 있죠. 이번 해양 행동 계획이 가장 강조하는 게 전략 수송 역량 강화인데 단순 상선이 아니라 군수와 해양 안보로 바로 직결되는 이 영역 안에서 하나오션만큼 트럼프의 결에 딱 맞는 회사는 사실상 없습니다. 기술적인 차트 흐름도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사이에 좋은 이슈가 나오면서 사실상 오늘 장에서 21선을 재관통해서 돌파하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한 의미 부여를 하기보다 이 흐름이 나오기 전에 13만 원권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었을 때에는 21선이 계속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자칫 여기서 올라가지 않으면 사실상 기간 조정이나 혹은 뭐 61선 부근까지 가격 조정도 충분히 나올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올라가 줘야 될 자리에서 오늘 이렇게 아주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이 출현하게 됐다. 그것도 거래량이 일부 좀 실리면서 장대 양봉이 나타난 상황입니다. 오늘 흐름 보니까 프로그램 매수세도 꽤나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이후의 움직임이 상당히 또 중요할 텐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보면 여기서 그러니까 1월 말 정도에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도 약간 위태위태했었던 시간이 있었었잖아요. 그런데 올라가 줘야 될 자리에서 21선 관통시키는 장대 양봉이 출현하면서 가격 조정 더 거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타났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여기서 급등세가 나온다라는 게 아니라 직전의 고점 매물을 소화를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쳤죠. 그러면서 다시금 신고가 가는 그림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하나오션도 마찬가지로 그런 패턴으로 그런 수순을 밟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전의 고점들이 15만 원 선에 자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매물을 돌파시키려면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장 21선 돌파해서 기분이 좋은 것은 맞지만 내일장 정도에 확실하게 좀 21선 안착해서 여기서 왔다 갔다 횡보하면서 에너지 응축한 이후에 다시금 지난번 이중 고점 자리 15만 원대를 재돌파시키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기대가 된다. 이런 흐름으로 가야 된다. 요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